아니 뭘 그렇게 보고 있어요, 문덕은? 고수님의 리즈 시절을 좀 보고 있었어요. 근데 대박 잘생기셨는데요, 이거. 와, 이거. 나이스. 오늘은 외교통일위원회 이야기 같은데 윤쌤께서 외교통일위원회에 12년간 계셨잖아요. 맞아요. 12년간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시절 이야기를 좀 들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상임위원회를 4년 동안에 2년하고 또 2년하고 두 차례 정도 바꾸는데 저는 아예 붙박이로 12년이 있었어요. 아마 유일무이할 거예요. 한 분야에 있어서 전문성을 쌓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국익과 관련된 외교 안보 현안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제시하기 위해서 거기만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 20대 국회 때 외교통일위원장을 했어요. 보람이 있었던 일 좀 소개 좀. 아마 19년일 거예요. 추석 때였는데 그 당시에 한미 간의 방위 분담금 협상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방위 분담금이 뭐냐면은 주한미군이 우리 대한민국 영토에 28,500명이 주둔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둔국 입장에서 방위 분담금을 내요. 우리가 2019년도에 1조 389억 원을 냈어요. 1조 389억. 일본 같은 경우에는 주일 미군 54,000명이 돼요. 저희보다 많네요. 훨씬 많죠. 그러면은 일본 입장에서 주둔국 비용을 얼마 내느냐? 2조 원이 넘어요. 우리의 더블이 넘어요. 당시에 2019년인데 2020년도 협상을 빨리 해야 되는데 협상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50억 달러. 갑자기 50억 달러. 그 당시에 1조 389억이 얼마냐면은 10억 달러가 좀 안 되잖아요. 갑자기 5배 인상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갈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추석 연휴에 간 거예요. 공항에 내리자마자 대사께서 점심을 먹자. 아이, 그거 시간이 없다. 차에서 샌드위치를 때우고 어디로 가냐? 미국에 있는 한반도 외교 전문가들을 다 불러 모아요.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 국무부, 전직 관료들, 또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정통 학자들, 교수들을 한 10명을 불러놓고 거기서 바로 토론하는 거예요. 한 2시간 토론을 해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 의회로 가요. 의회로 가가지고 상원 외교위원장 제임스 리시라는 사람을 또 만나고 외교위 간사 밥 메넨데스 만나고 또 한반도 문제 정통한 의원들 또 코리아 코커스 의원들 만나고 한국계 출신 의원이 있어요. 앤디라고 만나고 방위 분담금 협상이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다. 한미 동맹 정신에 맞지 않는다. 선 넘었네요. 그거는 너무 과도한 요구다. 이거는 탈취에 가깝다 해가지고 설득을 해요. 그리고 이제 끝나. 저녁 때 오면은 또 한국에서 미국에 간 특파원들하고 또 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또 국무부 인사 만나요. 또 국무부에 들어가요. 스티브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부 만나요. 점심에는 또 한국계 사람들로서 미국에서 국익 활동을 하는 그런 분들 또 점심 먹어요. 그 다음엔 또 어디 가면 백악관에 가요. 백악관에 가가지고 부통령. 언제 쉬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쉴 시간이 없을 거예요. 부통령 비서실장, 대통령의 외교안보 보좌진들하고 또 토론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밤에는 또 특파원 만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미국인 만나고 특파원들 만나서 얘기하고 바로 비행기 타고 와요.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보람을 느꼈어요. 제가 가면은 국회 출신의 입법보좌관이 와가지고 같이 수행을 하면서 도와요. 2박 4일이에요. 잠을 잘 시간이 없잖아요. 입법보좌관이 너무 감격해하는 거예요. 국익을 위해서 열심히 뛴다는 거에 대해서. 특히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제가 할 때는 미국의 의원들이 많이 와요. 저쪽 의원단 한 6, 7명, 또 학자들, 또 우리 국회의원들, 외교통일위원회, 여야 할 것 없이 그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식사하면서 2시간 동안 또 토론하는 거예요. 영어를 잘하는 분들은 영어로 직접 얘기하고. 그럼 윤쌤은 또 영어로? 저는 이제 영어로 하고, 또 영어가 좀 미숙한 분들은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국회에 전부 통역관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영어부터 해서 이러 해가지고 중국어 해가지고 그분들이 와서 바로 통역을 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국익의 최고의 현장 뛰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엄청난 자부감을 가졌던 시절이었어요. 언제나 사람이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혹시 워스트 한 3개 정도만 한번. 남북한 문제가 줄을 이룰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하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하고 판문점에서 만난 거 아시죠? 그것만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해 9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했어요. 거기서 이제 연회를 베풀잖아요. 식사를 하고. 식사를 하겠죠. 하죠. 리선건 위원장이 우리 대기업 총수들 보고 한마디 한 거예요. 뭐라고 했냐? 냉면이 목구멍에 넘어갑니까? 사람이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리라고 하는데 냉면이 목구멍에 넘어갑니까? 해가지고 이거 하니까 총수들이 말도 못하고
냉면이 목구멍에 넘어갑니까? 만약에 윤쌤께서 거기에 앉아 계셨다면 네. 어떤 말을 혹시 해주실까요? 우리는 목구멍이 자유로서 뭐든지 잘 넘어갑니다. 이랬을 거예요. 와, 되게 위트 있게. 아, 역시. 네. 워스트 2위도 혹시 한번. 북한의 파주에서 전단 뿌리는 거 아시죠? 찌라시. 찌라시를 뿌려요. 적경 지역에 있는 분들은 또 반대를 하세요. 안전에 우회가 된다는 거예요. 위험할 수도 2014년도 북한에서 대북전단 이 풍선에다가 막 고소창을 쏜 적이 있어요. 한 10발을. 항상 그게 남북한 간의 긴장의 한 원인이었고. 문동은 군대 갔다 왔어요? 저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어요? 네, 갔다 왔습니다. 군대 가면은 대북 확성기 방송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2015년도인가 또 쐈어요. 우리한테 총격을 가한 사실이 있어요. 그래서 김여정이 담화문을 통해서 전단하지 마라. 라고 강력하게 우리를 비난을 한 거예요. 뿌리지 말라. 뿌리지 말라. 그래서 이제 정부 여당에서 안전 문제냐 또 아니면은 표현의 자유 문제냐 이걸 가지고 하다가 결국에는 작년에 이제 대북 전단을 금지시키는 법안이 야당이 반대하는 속에서 표결됐다는 거. 가장 좀 안타깝고 좀 힘드셨던. 저희가 2018년도에요. 국정감사장인데 한 분은 현직 장관이고 네. 전직 장관이 증인으로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이 돼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일제 식민 지배 찬탈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일제 강제징용에 대한 기업들, 네. 소위 말해서 미쓰비시 중공업, 신일본 제철 이런 거에 대해서 인권 침해를 당한 분들이 네. 개인 청구권 소송을 낸 거예요. 소송을. 당시 이제 전임 정부의 전직장 윤모라는 분을 증인으로 해서 일제 강제징용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한 판결을 외교부에서 미루게끔 한 게 아니냐. 사실 이제 그 당시 외교부 장관이 네. 대법원에다가 네. 이런 판결을 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외교부의 의견으로 낸 거예요. 그걸 가지고 외교부에서 이 해외 공간에 나가면은 경찰 출신도 있고요, 국정원 출신도 있고 다 해외 공간에 나가요, 대사관에. 네. 그러면은 법관들도 나가요. 대법원 소속의 법관들을 늘려주는 조건으로 의견을 제시해서 대법원의 판결을 미룬 거 아니냐. 라는 식으로 어떤 그런 공세가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결국에는 이제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에 의해서 개인 청구권을 회복을 했어요. 그래서 법원에서 1인당 네. 1억 원 정도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을 했는데 네. 그 판결 때문에 이제 한일 관계가 냉각기가 된 거예요. 최악의 관계로. 이제 최악의 예. 관계로. 그러니까 일본의 입장은 1965년 청구권 협정에 의해서 우리가 너희들한테 이 문제를 다 끝낸 문제인데 왜 또 개인 청구권 문제를 한국의 법원에서 이런 식으로 판결을 하느냐. 이것은 국제사회의 신의의 배반이다. 국가 간의 약속을 위반한 거다 해가지고 우리한테 보복을 하고 있잖아요. 반도체 핵심 소재에 대해서. 그래서 네. 한일 관계 최악인데 이런 관계가 오기 때문에 당시 그 윤모 장관이 판결을 미뤄달라고 한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이제 의견을 제시를 하냐 안 하냐 이게 이제 각 사법제도에 따라 달라요. 이거를 라틴 말로 아미쿠스 쿠리에라고 아미쿠스 쿠리에 아미쿠스 쿠리에라고 이제 법의 친구라고 해가지고 네. 외교 관계가 있고 법의 관계가 있잖아요. 잘못적인 사법적 판단이 외교 관계를 해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 외교부의 의견을 듣느냐 마느냐 각 나라의 사법제도에 다 차이점이 있어요. 많이 계시면서 좀 안타까우셨을 안타까운 것 같은데. 경우가 많아요. 네.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가지고 있잖아요. 핵을 한 40-50개 무기를 가지고 있고 미사일이 1000여 기가 넘어요. 2017년도 봄에 사드 포대를 들여와요. 중국이 계속해서 의심을 하고 우리한테 윽박지르는 거라.